배터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나트륨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의해서 곧 상용화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리튬 대신 지구상의 6번째로 풍부하며 리튬에 비하여 매장량이 500배 달하는 나트륨을 사용하는 2차 전지입니다. 앞서 몇몇 영상을 통하여 소개한 LFP, 한국식 표현으로 리튬 인산철 전지에 비교하여 오히려 포텐셜이 더 높은 전지입니다. 고가의 리튬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리튬 인산철 전지에 비해서도 70% 정도의 가격에 제작할 수 있기에 가격 경쟁력은 그 어떤 배터리도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리튬이온 3원계 배터리에 비하여 가격이 절반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가격 이외에도 LFP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사이클 라이프 특성이 가능하며 특히 어떠한 2차 전지보다 저온과 고온 모두에서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우리가 나트륨이온 전지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하 20도에서도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90%를 뽑아 쓸 수 있다는 사실은 기존 3원계나 LFP 계열의 배터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며 납축전지의 온도 범위도 훨씬 뛰어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트륨이온 전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술 동향과 그 포텐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테크 트립을 시작합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중국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그들 고유의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리튬 대신 매장량이 풍부한 나트륨 또는 칼륨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나트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자동차에 사용하기에는 성능과 수명이 낮다는 인식 속에 메이저 배터리 업계 그리고 언론에 관심밖에 있었으나 2021년 여름 CATL은 느닷없이 나트륨이온 배터리 분야에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냈다는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인 2021년 말 현대차와 유사한 연 140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는 2011년 설립된 영국의 나트륨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인 파라디온을 1,800억 원을 지불하고 인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해서 분리막을 제외하고 모든 재료가 다 바뀌게 됩니다. 양극재는 물론이고 음극재와 전해까지 모두 갈아치워야 합니다. 나트륨이온은 리튬이온에 비하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현재 음극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래파이트의 층상 구조 속으로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2000년 초반까지는 이 기술의 한계를 체감하는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파이트 대신 사용하는 적절한 음극재는 2007년 일본의 규슈 대학에 의하여 비로소 제안됨으로써 나트륨이온 전지의 개발은 이후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나트륨 이온 전지들도 거의 대부분 그 당시 개발된 하드 카본 물질을 조금씩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CATL이 양극재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프루시안 블루의 유도체는 이미 18세기부터 염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프루시안 화이트라는 물질 역시 이미 10년 전인 2013년에 나트륨 전지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CATL에서 상용화하겠다는 전기자동차용 나트륨이온 전지의 개념과 뼈대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혀 오랫동안 리튬이온 전지의 그늘 속에 묻혀 있었으나 문제점들이 하나씩 극복되고 특히 리튬 가격의 폭등 때문에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해결책들이 대부분 마련됐다면 대체 CATL은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디테일에 집중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은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상용화 중인 3원계 양극재 생산 노하우 그리고 고도화된 고용량 양극재 개발에도 해당되겠지만 CATL의 경우 나트륨이온 배터리 개발 과정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장단점과 CATL의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CATL에서 양산 예정인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셀의 에너지 밀도는 그들이 이미 상용화하여 테슬라 모델 3에 장착된 LFP 배터리에 비하여
10%가량 낮은 160Wh/kg 정도라고 합니다. 칠린 배터리에 적용된 최신 셀2팩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웬만한 전기자동차에 장착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CATL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인데요. 배터리 팩을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배터리로 채워놓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기존의 리튬 배터리와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리튬 배터리의 반값도 안 되는 나트륨 배터리를 섞어 넣은 배터리 팩을 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배터리 팩을 AB 배터리 팩이라고 명명하면서 또 하나의 무시하지 못할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온 특성입니다. 기존 3원계나 LFP 배터리들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며 영하 20도 이하에서는 급격한 주행거리 단축이 발생합니다. 반면 나트륨 배터리는 영하 20도에서도 용량 유지율이 90%에 달합니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주행거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배터리를 혼용하여 구성된 배터리 팩에는 새로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일반적 환경에서는 두 가지 배터리를 골고루 사용하지만 주위 온도가 낮을 경우 저온에서의 용량 유지율이 높은 나트륨 배터리를 주 배터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온과 저온 모두에서 전기 자동차 스펙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별 차이 없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북미나 북유럽에서처럼 겨울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특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IRA 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없다면 나트륨 전지를 혼합하여 사용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버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CATL의 속내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납축전지가 차지하는 시장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금액이 아니더라도 리튬이온 전지와 비교해서 시장 크기가 몇 분의 1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기준으로 세계 납축전지 시장은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폭발적 성장과 더불어 치솟은 원자재 가격으로 가격이 폭등한 리튬이온 전지 시장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뽑는다면 낮은 가격, 낮은 폭발 위험성, 리튬 전지보다 뛰어난 충방전 온도 범위, 그리고 높은 파워 덴시티, 즉 순간적으로 고속 방전할 수 있는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시장을 여전히 납축전지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이러한 납축전지의 특성을 빼닮았습니다. 넓은 작동온도 범위는 오히려 납축전지보다 월등하며 리튬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납축전지와의 가격 차이를 대폭 줄이게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납축전지를 나트륨 배터리가 대체할 시기가 다가오는 듯합니다. 특히 중국은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용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나트륨 이온 전지가 깔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중국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이들의 전략을 포커 게임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마 하이로우란 포커 게임을 아실 것입니다. 포커패를 받고 하이에 베팅하면 족보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며 로우에 베팅을 하면 로우에 베팅한 사람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족보패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스윙이라는 룰이 있는데 이것은 하이와 로우에 동시에 베팅하는 것이고요. 제 구독자들의 99%가 남성이므로 더 상세한 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생각은 로우에 베팅을 하면 힘센 경쟁자가 별로 없어 보이고 하이에는 대한민국 3사가 있는 상황이라 판단할 것입니다. 뭐 더 생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시츄에이션이죠. 오히려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로우에 베팅하지 못하는 고급 패들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 200Wh/kg급의 2세대 나트륨 전지가 실제로 생산된다면 포텐셜은 상당히 큽니다. 비록 3원계에 비하여 여전히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윙마저 가능케 하는 성능입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최근 논문들에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데이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CATL이 말하는 200Wh/kg급 나트륨 전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에너지 밀도를 올리려 하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